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7월 1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165만 1000원, 최저 13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9.6%였습니다. 7월 2일 종가 140만 9,500원에서 7월 9일 종가 158만 8천원으로 한주간 12.7%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21,170원, 최저 19,02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3%였습니다. 7월 2일 종가 19,540원에서 7월 9일 종가 2690원으로 한주간 5.9%가 올랐습니다. 레이븐은 한주 동안 최고 약 34.12원, 최저 약 31.5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8%였습니다. 가격은 7월 2일 종가 30.92원에서 7월 9일 종가 31.91원으로 한주 동안 3.2%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7월 3일 오전 9시 823.94테라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845.03테라로 일주일 새 2.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7월 3일 오전 9시 22.2테라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21.16테라로 일주일 동안 4.7%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7월 3일 오전 9시 2.71테라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2.53테라로 일주일간 6.6%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흐름에 따라 이더리움의 난이도는 상승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난이도는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한주간 최고 난이도는 12.24페타, 최저 난이도는 11.14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9.9%를 기록했습니다. 7월 3일 오전 9시 11.17페타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11.49페타로 2.9%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284.04테라, 최저 259.27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9.6%였습니다. 7월 3일 오전 9시 279.63테라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278.33테라로 0.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2,719, 최저 29,847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3.1%였습니다. 7월 3일 오전 9시 36,645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34,244로 6.6%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레이븐의 채굴량은 증가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은 7월 3일 오전 9시 0.0141개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0.0177개로 일주일 새 25.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7월 3일 오전 9시 0.6936개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0.6938개로 한 주 동안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븐은 7월 3일 오전 9시 1368.3209개에서 7월 10일 오전 9시 1480.4634개로 한 주간 8.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2단계 오른 레이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에는 2단계 오른 코르텍스, 3위에는 2단계 내린 이더리움, 4위에는 2단계 오른 에르고, 5위에는 전주와 동일하게 콤플럭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수익은 가상화폐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지난해 4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영 가상화폐인 상고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아르샹제 투아델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상고코인은 중화공을 위한 차세대 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석유나 다이아몬드 등 자국에 매장된 천연자원을 토큰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민간 부문 투자가 주도하는 가상화폐 기반 경제를 창출하는데 상고코인을 활용할 것이며, 상고코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코인론이 1일 출금 한도를 크게 하향했습니다. 코인론은 1일 한도를 기존 50만 달러에서 5천 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코인론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자산은 안전하며 유동성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가상화폐 국가였던 싱가포르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수석장관은 리테일 참여 제한과 가상화폐 거래 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청 수석장관은 가상화폐 시장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이 3에로 캐피탈에 이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은 파산법 11조를 근거로 미국 뉴욕 남부연방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얼릭 보이저 디지털 CEO는 지난 몇 달간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전염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3에로 캐피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는 신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파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컴패스 마이닝은 가상화폐 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팀의 규모를 15% 줄이고 사업 전반에 걸쳐 보상과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고위직의 임금을 최대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헬러와 폴 고스커 공동 참모자는 해고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변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다행히 큰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이 잇따라 파산하는 등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주에는 모든 악재가 해소되며 채굴 시장이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